안녕하세요. 최주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00세 시대의 인생이막 건강관리, 오늘은 마음 건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가 생활 속에서 유용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세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링컨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을 온화하게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굴에는 약 40여 개 정도의 주된 근육이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입 주변을 주름 근육이라고 그러고요. 이 볼 주변을 미소 근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처럼 이렇게 입을 꽉 다문 상태에서 무표정한 상태로 있게 되면 전반적으로 빨리 늙는다. 그래서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U자형을 만들어야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좀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좀 쫙 펴시고요. 자, 입을 릴렉스하게 힘을 좀 빼주시고 이 볼에다가 한번 약간 의식적으로 힘을 넣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 근육이 이렇게 U자형으로 올라가게. 중년 남성분들은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여기 볼과 여기 코 사이를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쉽게 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몇 번 해서 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틈틈이 연습을 하시면 아마 몇 개월만 하면 분명히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톡스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인생 후반전으로 가면서 건강관리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인생이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다 건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다 신체 건강에 관해서만 관심들이 있고요. 마음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로 놀랄 정도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또 투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 이막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침체로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건강이 정말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나요? 이렇게 마음 건강의 키높이가 신체 건강과 같이 자라 있고요. 비중이 커져 있고요.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에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건강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골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가지 꼭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삶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 일자리 찾는 거, 변화, 분노, 자아관에 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음의 특성과 유형, 스트레스, 고독, 우울증, 욕구관리, 자애, 평정심, 지금여기, 언어습관, 부부관계를 증진하는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꼭지는 삶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오후가 들면서 인생의 새 판짜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 과거에 평균 연령이 낮았던 때는 인생을 이렇게 분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를 하고요. 또 성인기가 되면 일을 열심히 하고 노년기가 되면 여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사는 걸 그저 당연시 해왔었고 또 우리 같은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들도 그런 고정관념들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인생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죠. 인생살이의 핵심 요소를 학습과 일과 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죽는 날까지 학습과 일이라는 것은 계속 병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여가 활동의 비중이 물론 이때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커져 있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는 공무원으로 부부가 퇴직을 해서 합산연금이 약 500~600만 원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인생이막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릴렉스하게 사시겠다 이렇게 부러운 면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환갑을 지내고도 약 40년의 인생을 더 살아내야 됩니다. 후반전을 살아낼 새로운 스토리가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만 하면서 단조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고요. 이렇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학습과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좀 내과학적인 관점에서 좀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장희 박사님 잘 아시죠? CT, PET, MRI 이런 거를 동시에 개발하신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0세에는 뇌세포의 5, 6%가 죽지만 뇌 기능은 세포수로 컨트롤되지 않고 세포의 연결이 중요하다. 퇴직 후에 공부와 일을 안 하면 뇌세포의 연결이 줄어서 뇌가 쇠퇴한다. 따라서 정년이라는 사회적 낙인 찍기에 매몰되지 말고 학습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학습과 일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뇌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뇌가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의 뇌도 이렇게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1층 파충류의 뇌는 본능을 관장하는 거, 2층 포유류의 뇌는 감정, 3층 인간의 뇌는 이성을 관장하는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제일 먼저 퇴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화를 좀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시사점은 더욱더 감정적으로 되는 거죠. 감정이 나이가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분노, 또 고독, 무기력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 우울증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습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요.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 학생으로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반드시 늙는다. 셰익스피어의 통찰이었고요. 배우고 있는 한 당신은 늙지 않는다. 노벨의학상 수상자 로잘 앨런의 얘기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지원센터에서는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국민들께 노후준비 교육을 무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링크를 하셔서 꼭 교육을 받으시고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부기관 또 공공단체 이런 데서 특성화된 교육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 자기한테 맞는 것을 연결해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퇴직을 해도 일을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막상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고요. 또 찾았다고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길어봤자 한 5년 정도 가다가는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임시직과 실업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조용한 절망 상태로 들어가고 결국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이제 구사하게 돼요. 포기하는 자신이 좀 원망스러워서 인생 뭐 있어?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인생을 달관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 절망 상태에서 나오는 표현인 거죠.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결국 죽게 될 때 삶에 대해서 후회를 남기게 되는데요. 대부분 다 비슷한 후회를 남기면서 죽는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지요. 어떤 후회를 남길까요? 여러분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 아세요? 호주에서 말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 일했던 분인데요. 가장 많이 남겼던 후회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남겼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시사점은 우리가 정말로 인생 2막이야말로 2막이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남들이 시키는 일 이것만 전전긍긍하다가 후회하면서 끝나는 삶을 살지 말고 나다운 나로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컨셉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직, 나한테 알맞는 천직을 재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천직이라는 것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잘할 수 있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이런 것이 천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이라는 건 어떤 걸까? 제가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랑 좀 다를 수도 물론 있겠죠. 나의 성격이나 강점을 활용해서 이걸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하고 즐겁고 열정적이고 충실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천직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너무 거창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제 선배 중에 은행에서 부행장으로 은퇴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은 지금 노란 버스를 운전하고 계세요. 70세인데 그 유치원 학생들 통학을 보조해주는 이제 그런 일인데요. 아침에 제가 한번 쫓아왔는데 그 유치원생들한테 거의 90도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배웅을 하고 아주 활짝 웃는 얼굴로 그러면서 은행 다닐 때보다 더 보람차고
또 더 행복하다, 재미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돈이나 명예 이런 것만 가지고 일을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 그래서 내가 좀 길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천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은퇴한 지가 약 지금 만 6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 6년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들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변화들. 이 변화들이 아주 대개 보면 침체되는 쪽으로, 상실되는 쪽으로의 변화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한꺼번에 물밀같이 밀려오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기 몇 년 전에 생각했던 은퇴 후의 삶, 그거하고는 그때 생각했던 거, 그때 기대했던 거하고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났을 때 비교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인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의 삶. 그래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양 심리학자죠. 중년기의 심리를 최초로 연구한 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오전과 오후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로 넘어가면서 삶의 모든 패턴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는 상태여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변화들이 많다 보니까 인생 후반전은 그야말로 근심, 걱정, 불안이 끊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불안, 또 비정상적인 불안. 앞에서 예로 들은 여러 가지 낯선 변화들, 이거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 이 직면한다는 건 진정한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수용하는 건데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시간적으로는 생로병사로, 또 공간적으로는 희노애락으로 조건 지어진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비정상적인 불안입니다. 이 늪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이런 변화들이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싫은 거기 때문에 이걸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고 억압하고 저항, 체념, 외면하기 때문에 이 불안이 점점 더 버블이 돼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상황.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불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서는 이 많은 변화들을 담대하게 수용하는 거, 담대하게 수용하면서 한마음 바꾸어서 견딤과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마음 바꾸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문제는 과잉 분노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퇴직자들의 일반적인 심리 변화는 어떻게 될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처음에는 낙관하다가 의기소침, 초조와 불안 단계를 거쳐서 약 1년이 지나면 실업 상태로 어김없이 분노를 경험한다. 사회에 대한 분노, 가족 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를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이 똑같은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이 심리 상담을, 이렇게 부부 상담을 이렇게 간혹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부부들이 찾아오세요. 찾아와가지고 제 남편이 퇴직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낸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저런 상태로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애 전환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견디고 기다리시어 보시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이혼하는 거 보면요. 황혼이혼. 65세 넘어서 이혼하는 게 황혼이혼인데 2000년 초반에 4%에 불과했어요.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 작년엔 거의 40%,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2, 3년 후에는 50%가 넘을 거예요. 두 쌍둥이 하나가 황혼이혼인, 만약에 전체 이혼에서 아주 이런 황당한 세상. 남들의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황혼이혼을 마치 미화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는데 미화할 문제가 아니고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늪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걸 봉합을 해서 행복한 부부관계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인 거죠. 분노는 일종의 자동 반응이며 90초 안에 분노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간다. 하버드대학교 유명한 뇌과학자 질버트 테일러의 얘기인데 이분 말고도 동양의 수많은 수행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체험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감정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분 30초 동안 멈춰서 지켜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과잉 분노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나이 들므로써 이렇게 점점 더 감정 컨트롤 할 수 있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자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지위를 나로 알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는 용어로 설명했죠.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가면. 이것이 나인 것으로 알고 살다가 퇴직과 동시에 이 껍질이 벗겨지게 되죠. 이게 껍질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낡은 자아가 몰락하면서 결국 나는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누구고 왜 사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기가 이제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좀 명쾌하게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사는 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다라고 오전 인생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오후 인생에서는 이제 완전히 바꾸어서 행복해야 성공한 것이다라고 바꿀 필요가 있고요. 자아관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꼭지를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다운 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두 가지인데요. 이 옆에 것은 제가 회사를 퇴직하고 제가 직접 만들었던 거예요. 저의 인생 후반전 꿈과 5년 계획 이렇게 해서 70세의 스테디셀러 작가이자 좋은 강연가가 되겠다. 5년 계획, 생활수칙 이렇게 한 표로 적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 나갔던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실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실습을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애호용지 한 장에다가 이런 양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시면 되니까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홀가분하지만 1, 2년만 지나면 굉장히 허탈해지고 이게 삶이 재미가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을 갖는다는 거, 비전을 갖는다는 건 마치 등 뒤의 불빛과도 같습니다. 삶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 비전을 향해서 작은 실천들을 진지하게 반복하면서 충만되게 살아가는 거,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존감을 잃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이 자존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월감, 열등감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지요. 이 자존감은 뭐냐 하면 자기가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이게 이제 자존감이에요. 우리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내가 직장을 잃으면, 내가 나이가 들면 존엄성이 더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10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잖아요. 똑같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항상. 존엄한 존재인데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부인권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인간으로 살아 숨쉬는 한. 여기 한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 의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건 우월감과 열등감이고요. 이 인생 이막에서 가장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센 사람이에요. 우월감이 센 사람은 열등감도 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과는 분명히 비교되어야 한다. 차별되는 개념이다라는 걸 꼭 인식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마음 건강과 관련돼서 5가지 꼭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를 포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